나는 한국에서 두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만약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 미국 뉴욕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47세. 한창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나이였죠.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의사였던 아버지와 간호사였던 어머니 덕분에 의료계는 제게 익숙한 세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사가 되었고 30대 중반부터는 내과 전문의로 뉴욕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아내와는 15년 전 이혼했고 하나뿐인 아들 제임스는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제 전부였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저는 감기 한번 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조깅을 했고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체력을 유지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식욕이 줄어들었으며 피부가 노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 몇 날 며칠을 병원에서 보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스스로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CT 촬영 결과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의사였고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며 살았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동료 의사들은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뒤 담당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존, 안타깝지만 간암이야. 그리고 꽤 진행된 상태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간암이라고. 내가? 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비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암은 이미 간의 70%를 침범했고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 간이식. 하지만 미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수천 명이지만 1년에 기증되는 간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간은 심장이나 신장과 달리 뇌사자의 장기만 이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체 기증이 가능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흔하지 않습니다. 기증자의 부담이 크고 수술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식을 받지 못한 채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존, 한국에서 생체 간이식을 받아보는 건 어때?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간이식을 받으라는 말이 황당하게 들렸죠. 생체 간이식.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러자 박민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생체 간이식 성공률이 세계 최고야. 미국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흔하지 않지만 한국은 오히려 뇌사자 기증보다 생체 간이식이 더 많아. 그리고 수술 기술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국보다 낫다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러자 박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기증할 수 있다면 대기 없이 바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 존, 너에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이 기증할 수 있다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 제 아들 제임스. 제임스는 이제 갓 19살이 된 대학생이었습니다. 건강한 아이였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착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자기 몸을 희생하게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제임스에게 말할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죠. 하지만 결국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임스, 아빠가 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날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유일한 희망은 간이식뿐이라는 것을. 제임스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그럼 저는 언제 수술하면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임스?
제가 기증하면 되잖아요. 제 간을 아빠한테 주면 아빠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제임스. 그건 너무 위험해. 그러자 제임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게 해주세요.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아이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한국 의료 시스템을 믿어도 되는 걸까? 내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행을 결심한 뒤 모든 것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민수가 소개해준 한국의 대형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병원에서는 내 상태를 검토한 후 곧바로 검사를 위한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몇 개월이 걸릴 과정이 단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제임스와 나는 뉴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은 몸을 지치게 했지만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내 아들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교수님과 의료진이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했어요. 미국에서 환자가 병원에 오면 간호사나 접수 담당자가 먼저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직접 나와서 환자를 맞이하는 것부터가 놀라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사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환자를 단순한 수술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검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제임스의 간은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식 준비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짧고도 강렬한 말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할 일이 한국에서는 불과 열흘 만에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에서 나는 제임스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임스, 마지막으로 물을게. 정말 괜찮겠어? 제임스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은 결심을 굳혔고 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 나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료진은 준비를 마친 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의료진의 확신에 찬 표정. 그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9시간에 걸친 대수술. 나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난다면 내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의료진이 서 있었고 담당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임스였습니다. 제임스는 아들은 괜찮나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드님도 회복 중이에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후 나는 병실에서 제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빠. 나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그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괜찮아? 제임스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야말로 괜찮아요?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나는 더 큰 감동을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간이식은 수술 후 거부 반응이나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만큼이나 회복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한국 의료 시스템은 그동안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어요. 우선 의료진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입원 중인 환자라도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했고 회진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훨씬 더 자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었고 놀랍게도 호출 버튼을 누른 지 1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정말 세심하고 빠른 대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호출 버튼을 눌러도 10에서 15분이 지나야 간호사가 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할 경우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병원의 청결 상태와 시설 관리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병원은 규모는 크지만 생각보다 관리가 허술한 곳이 많아요. 복도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화장실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은 정말 호텔처럼 깔끔했어요. 매일 청소 직원들이 와서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침대 시트도 자주 교체해 주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한다니 믿을 수 없어. 나는 제임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의 간 기증 후유증은 크지 않았고 며칠 뒤부터는 병실 안에서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의료진이 매일 회진을 돌고 나를 챙겨주긴 했지만 미국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담당 의사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주치의가 자주 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추가 검사를 할지, 약을 바꿀지 등을 결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의료진이 너무 바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내가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불안해졌어요. 아무리 의료 기술이 뛰어나도 의료진이 바빠서 내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출 버튼을 누르자마자 응급대응팀이 즉시 출동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담 간호사와 내과 의사가 함께 들어왔어요. 체온이 38.9도입니다. 바로 혈액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내 팔에서 피를 채취했고 의사는 내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0분 만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가벼운 감염 증상입니다.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겁니다. 즉시 항생제 주사가 처방되었고 나는 더 이상 열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를 자주 방문하는 대신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느린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반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의료 시스템보다 훨씬 발전된 방식이잖아. 나는 다시 한번 한국 의료의 수준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퇴원 전 최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내 검사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존 씨, 회복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퇴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더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담당 의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생체 간이식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지만 장기 이식 시스템은 한국보다 훨씬 비효율적이에요. 생체 간이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환자들은 뇌사자 간이식만 기다려야 하고 대기 명단에 오른 채 수년을 기다리다 결국 이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의료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국처럼 생체 간이식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미국에서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원 하루 전날, 나는 제임스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까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나는 단순히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나는 제임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야. 난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 제임스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고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는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의사로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생명을 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몸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고
의료진도 곧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 떠나도 괜찮을까? 나는 한국에서 내 목숨을 되찾았어요. 미국에서라면 기적을 바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간 이식을 한국에서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 나는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에 깊이 감탄했고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도움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한국에 머물면서 이곳의 의료 시스템을 배워보면 어떨까? 나는 담당 교수님을 찾아가 내 생각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퇴원 후에도 한국에서 좀 더 머물면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요? 교수님은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존 씨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우리 병원에서 진행하는 의료 연구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의 의료 환경과 시스템을 배우기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나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좀 더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물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수술 비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최종 정산서를 받았어요. 수술, 입원, 검사, 재활 치료까지 포함된 전체 비용이 약 1억 원, 약 7만 5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곧 미국에서 간이식을 받았다면 얼마가 들었을지 떠올렸습니다. 미국에서 간이식을 받는 경우 수술 비용만 평균 35만 달러, 약 4억 7천만 원, 입원비, 추가 검사비,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총 50만 달러, 약 6억 7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흔했어요. 한국에서 수술받은 비용은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똑같은 수술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나는 다시 한번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차이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임스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아들은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아빠, 사실 저도 한국에서 더 지내고 싶었어요. 방학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한국에서의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어요. 퇴원 후 나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국제의료 자문 역할을 제안해 주었고 나는 한국의 의료 체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미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빠른 응급 대응 시스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 비용 구조는 미국 의료 시스템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환자의 진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병원 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미국에서는 아직도 병원마다 기록이 따로 관리되는데 나는 한국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공부뿐만 아니라 회복과 여행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제임스와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이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우리는 먼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우리는 금세 빠져들었어요. 해운대 해변을 거닐며 한국의 바다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자갈치 시장에서 맛본 신선한 회와 해산물은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아빠, 이렇게 싱싱한 회를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을 먹으려면 엄청 비쌀 텐데. 한국은 정말 음식도 최고야. 그 다음으로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봤지만 제주도의 한라산과 푸른 바다, 돌담길을 따라 걷는 기분은 완전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제임스와 나는 제주도의 작은 한옥에서 하루를 보내며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정말 다양하고 멋진 곳이 많네요. 그러게, 나도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경주. 경주는 한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고즈넉한 한옥들과 오랜 유적들이 남아있는 거리를 걸으며 나는 한국이 단순히 현대적인 의료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수천 년의 역사를 지키면서도 이렇게 최첨단 의료 기술까지 발전시키다니. 나는 한국이 그저 나를 치료해준 나라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알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의료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국제학회 발표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전 세계에 알릴 차례야. 나는 한국 의료의 강점을 연구하고 미국과의 의료 시스템 차이를 분석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제임스 역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만약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내가 원한다면 아빠도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그냥 받고 떠나지 않겠다고. 한국이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나도 한국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두 번째 삶의 의미가 될 것이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